네, 시사 인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부는요. 이슈와 뉴스의 핵심을 짚어보는 뉴스콕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또 모시고 그 2부를 문을 열겠는데요. 뉴스 픽픽픽을 진행했던 세 분과 함께 시사인이 자랑하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모르는 게 뭐니라고 시사인에서 그 두루두루 알려진 김동인 기자를 모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사회팀 김동인 기자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모르는 게 뭐니 너 못하는 게 뭐니 이런 별명을 받으신다고. 네. 놀리시는 용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진짜. 오늘 특별히 이제 김동인 기자를 여기 초대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 대림동에서 한 달을 살고 오셨어요. 네. 그 대림동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한 달 살기 어떤 의도로 접근하시게 된 거예요? 한 달 정도로 대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네. 그 동네 사람들 만나고 이 지역을 위주로 좀 들여다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한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총 맞았다고 하는데. 총 맞았다. 업계 용어 총 맞았다. 이건 무슨 네,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상급자가 넌지시 권하는 건데 이 사실은 권하는 거지만 그 분위기를 이제 몰고 가는. 그렇죠. 사실 살아야 한다. 예, 그렇죠. 정확하게는 사실 저 팀에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좀 했었고, 그 팀장의 어떤 한마디에 제가 반응을 하는 바람에 발제를 했는데 의외로 회의 시간에 저희가 이 아이템 회의를 하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서 살아보자. 그리고 워낙에 그 이전에 있었던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댓글이 항상 너 살지도 않고 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또 내지는 그 동네에 살아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뭘 그렇죠, 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한번 살아봤습니다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팀에서 화제가 된 것처럼 네. 기사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한 달 살아보신 분 있어요? 다른 곳에서든? 저도 저 한 달 살게 했었는데요. 삐삐 기자, 우리 김혜인 기자도 언제 살아왔어요? 저는 그 2015년에 입사하고 그 기자가 되고서는 2주 만에 다시 명동 닭갈비집 알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컨셉은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그것도 역시 총 맞은 거예요? 그거 완전 총 맞은 거예요. 총 맞은 거고. 그 김동인 기자도 초년생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7년차 기자인데요. 이제 7년 차도 총 맞을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김동인 선배랑 같은 네. 팀이라 가지고 이제 네. 저희 사회팀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네. 김동인 선배는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말 대놓고 잘해야 총을 된다. 맞은 건 아니고 네.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팀장이 그 저희 팀 단체 방에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라는 곳에 네. 신입생이 전부 100% 그렇죠.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학생이다. 그 기사를 틱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동인 선배가 자발적으로 낚임을 당한 거군요.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됐던 건데요. 실제로 보니까 김동인 기자가 그렇게 반응이 빨라 보이진 않는데 기자적인 감각으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대림동에 한 달을 살아보니까 일단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지금 이제 한 달 살고 난 후에 느낌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기사 내용 말고도. 실제로 한 달 살았을 때 오히려 별 다른 동네랑 크게 다를 바가 오히려 없구나. 아무래도 여기도 사실 사는 동네랑 똑같구나라는 점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대림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림동 하면 중국의 어떤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도 혹시 대림동 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왜 갔냐면은 중국 음식 먹으러 맛있다길래 한 번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정도? 거리에서 들리는 말도 다 중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날 대림동에 갔을 때 느꼈던 거하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비슷한 게 사실 대림동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도 대림동이라는 동네 자체에 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있었구나. 저런 편견이 생긴 네. 것처럼 대림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김 기자가 직접 살아봤으니까 네. 좀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리봉동이랑 또 대림동은 또 다른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벌집이라는 구조가 있었고 네, 그게 네. 90년대부터 한중 수교 이후에 이 한국계 중국인들, 우리가 동포라고 부르는 한국계 그렇죠. 중국인들, 또 이제 조선족 출신들이 넘어오면서 사실 9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90일 이상, 뭐 특정 기간 이상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 살던 동네에 해당이 됐고요. 그게 2004년도에 그 재외동포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네. 이들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가 슬슬 마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이 필요했었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법적 근거를 원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2007년에 방문취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들이 이제 가리봉동에서 처음에는 네. 이 군락을 형성하면서 집거지로 형성이 됐는데 거기 되게 좁아요. 말씀하신 그 벌집 위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 지하철 7호선 한 역만 맞아, 한 넘어가면 명만 넘으면 돼. 대림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괜찮다. 그러면서 조금 더 괜찮은 집, 조금 더 좋은 주거지를 찾아서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2006년도부터 이제는 대림동 시대다라는 어떤 말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서 사이에서 이제 퍼졌고 그러면서 이제 대림동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대림동 이야기를 하면 영화를 네. 또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영화 그 있잖아요. 청년경찰. 청년경찰. 그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네, 막. 마침 저 기사가 온라인에 이제 먼저 프로젝트 페이지가 풀린 게 설 연휴였는데요. 네. 그때 SBS에서 네. 청년경찰을 편성을 하는 바람에 함께 이야기가 좀 많이 혹시 나오더라고요. SBS가 공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청년경찰이 문제가 된 거는 특히 그 안에서 지역명을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림동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는 칼부림 나는 곳이에요 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 그 관계자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예전에 그 범죄도시도 처음에 이제 그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대요. 제한 조선족 분들이. 네. 그래서 그 단체 관계자들이 가서 딱 영화를 보자마자 느낀 게 이건 법적으로 못 걸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영화에는 선량한 조선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유지를 하지만 여기서는 선량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네. 것을 동시에 병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같은 경우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는 소송을 못 걸지만 청년경찰은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송은 져도 괜찮지만 계속 소송을 걸면서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역시 대림동에 살아본 사람과 안 살아본 사람으로 쭉 다니면서 김동인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 나머지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김동인 기자가 이제 실제로 대림동 전문가로까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림동이 갖고 있는 좀 특성이랄까 아까 고유한 커뮤니티도 생기고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저도 기사 보니까 대림동에서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이유가 대림동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 중국 동포들을 위한 학원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학원 전에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건 먹을거리고요. 먹을 거. 먹을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초기의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참아도 먹는 거는 되게 고향의 그립다. 음식 있잖아요. 소울푸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상권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형성을 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말고 그러면 거기 한 달 살아봤는데 어디가 이렇게 맛있던가요? 이런 중요한 정보도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먹어는 봤어요? 예, 먹었고 사실 주문을 했지만 제가 못 먹고 나온 집도 많고요. 너무 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김 기자. 네. 김동인 기자가 저 데리고 딱새우집 갔었는데요. 거기 맛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딱새우 열심히 먹던데. 딱새우 먹기 되게 힘들죠. 지금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로 포장하는 거 난 먹는 거보다는 발로 뛰는 기자 이런 거예요. 2000년대에 사실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전화방이에요. 전화방이 이제 중국에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화기 몇 개 갖다 놓고 운영하던 곳인데 이제 그런 곳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동통신 그 대리점으로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대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각종 행정사, 뭐 환전소 이런 곳들이 있는데 가장 특이한 게 이제 학원들인데요.
이게 그 기능사 학원들이 많아요. 기능사요? 예, 각종 그 국가 기술 자격 중에서 기능사는 이제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사실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네. 그 제한조선족들이 딸 수 있는 비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H2 비자라는 방문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조금 더 한국에 오래 있고 싶고 또 안정적으로 체류하려면 F4 비자라고 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어떤 그 샛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능사 그 국가 기술 자격을 가질 경우라는 어떤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능사를 따려면은 사실 이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실기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따기 쉽다라고 좀 인식이 되어 있는 몇몇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버섯 종균 기능사가 있는 건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버섯 종균 기능사, 뭐 조리 기능사, 세탁 기능사도 있더라고요. 이 관련된 협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능사 학원들을 통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면 이 비자 전환이 된다. 그렇군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도 이 2012년, 13년 이후에 F4 비자, 그러니까 그런 기능사를 따서 획득한 F4 비자를 가진 사람의 수가 이 단순 그 단기 취업에 가까운 H2 비자를 가진 사람을 추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학원들도 요즘엔 끝물이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이후에 정말 이 대림동에서 많은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대동초등학교인가요? 네. 그 초등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그 부분은 사실 네. 오보고요. 오보예요? 네, 정확히는 동아일보가 그 오보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정을 해놨고요. 실제로는 네. 7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100%로 한번 써놓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그게 100%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 뭐 어쨌든 뭐 다수인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네. 네. 한달 살고 거기서 인상적인 분들도 또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긴 한데 고시원 이제 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짐 빼러 나가는 길에 네. 고시원 이제 사장님이 그 전에도 저랑 대화를 몇 번 하긴 했는데 네. 나가는 길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반응들이 주로 많던가요? 일단 이 기사가 처음 나갔을 때 책으로 나가고 그리고 프로젝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한 그것도 번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온라인이랑 그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도록 이제 대림.시사인.co.kr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저희가 사진을 좀 많이 담아서 구성을 따로 했는데요. 이 페이지가 2월 그 설 연휴 때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기사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제 영상팀과 그다음에 사진팀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그 4주 기간 동안 같이 그냥 가능하면 좀 다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도 최대한 많이 하고 또 영상으로도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면은 그 채널 다른 동영상 뭐 일단 유튜브 구독하기 버튼 먼저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친절해. 네. 그 리스트를 보시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서서 이렇게 대림동 얘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김동희 기자예요. 예, 그게 저고요. 네, 영상, 사진, 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자라는 형태로 이번에는 작업을 좀 했고 또 이 기사가 처음에 나가고 나서는 사실 언론계에선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기자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긴 기사를 읽게 만드는 어떻게 독자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좋았고요. 다만 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곳에는 이제 기사가 지면 기사 기준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잘려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예, 네. 그 기사들이 사실 한 번에 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날짜마다 올라가다 맞아요. 보니까 네. 한 번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3일 연속으로 이게 딱딱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댓글이 한 욕 댓글이 한 3,0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댓글을 좀 다 읽는 편이거든요. 댓글을 굉장한 멘탈이신데? 그래서 3,000개 정도 욕을 읽다 보면은 차라리 이게 되게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멘탈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한데 사실은 좀 우쭐댔어요. 뭐 의연하게 대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분들한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온 내용이 경기도에 계신 어떤
제한조선족인데 네. 한국인과 결혼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항상 나 자신이 그 조선족 출신이다라는 게 들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의도로 기사를 썼을지 모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반응은 당신 기사에 달려있는 어떤 댓글들의 반응이다. 그래서 좋은 기사 써줘서 고맙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네. 대책이라도 세워서 좀 안 좋은 사람들 내쫓기라도 해서 좀 인식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좀 그렇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우쭐댔던 게 좀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 그 기사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과 편견의 벽이 여전히 높구나. 아까 김 기자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데예요. 이런 게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일정한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들도 많고 자주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주 모임이라는 형태로 어떤 지역을 완전히 대표하는 모임이 하나가 딱 서 있거나 그 안에서 시민사회가 뭐 한꺼번에 연합을 한다거나 연대를 구축한다거나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단체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자조 모임이 많은 게 오히려 문제군요. 예,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그 주변을 돕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현재 단계는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분들이 그 단체를 조직하고 또 단체를 이끌어가고 네. 그러한 단체들이 하나둘씩 이분들은 사실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리 원칙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정관이 있다, 우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둘씩 배워간 단계고 그 민주주의적 어떤 구조와 구색을 갖추는 형태의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각자 도생을 하던 찰나에 처음으로 이제 연합해서 뭔가 일을 해본 게 사실 청년경찰 상영 반대 운동이었거든요. 반대 운동으로 예. 하나가 되었군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그 서명서에 거의 한 43개 단체였나? 제가 좀 개수는 좀 헷갈리는데 한 40여 개 단체가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또 이제 누가 또 방송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런 걸로도 좀 더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그렇군요.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목소리는 현재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어떤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은 사실 뭐 정치 세력화하려면 유권자층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 단계는 지금 가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일단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계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상에도 또 이렇게 사이트가 있으니까 대림동 이 기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들 기자분들이니까 김 기자 한 달 동안 살 때 많이 뭐 이렇게 격려도 오든가 사실 한 달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집 두고 그렇게 살면서 누가 찾아온 선배나 뭐 이런 네, 동료 이 자리에 저기 김은지 선배가 한번 아까 네. 딱새우를 함께 먹었더니 네, 딱새우를 함께 먹으러 사주시든가요? 네, 김은지 기자. 사주셨고. 2차 다 샀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역할은 김은지 기자가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팀장은 이제 매주 오시고요. 아, 예, 팀장님은 매주 오시고. 네, 아쉽게도 이 삐삐 기자는 지금 오진 못하고 아, 일정이 삐삐. 있어서 네. 굉장히 뒤끝이 있네. 같은 팀인데 같은 팀인데 넌 안 왔다. 직속 후배인데. 네. 직속 후배인데. 그 시간에 김현희 기자는 김은지 기자가 내린 오다 때문에 잠보 취재하고 이러더라고. 기대기를 하느라. 분담 등지를. 그러니까 기대기 하느라 그랬대요. 마음 풀어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풀기 바래. 김현희 기자 뭐 그래도 선배 기자한테 같이 한 달 살이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이라도 한마디 해줘요. 선배 수고하셨다고. 예. 아 근데 그 김동인 선배가 제 이제 사무실에서 뒷자리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안 계실 동안 빈자리가 되게 컸어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 옷을 한참 되게 좋았다는데 짐을 막 올려놨었는데 올려둘 수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무슨 빨간 뭐 외투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김 기자 옷을 이렇게 내리고 자기 옷을 걸어놨군요. 선배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나 봐요. 네. 오늘도 한마디도 안 하네요. 그전에 되게 발랄하게 얘기하더니 김동인 기자가 직속 선배가 오니까 그냥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지금 설마 훌쩍거리시는데 우는 건가요? 만약에 김동인 기자 앞으로 또 한 달 살이를 또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관련해서 지금 몇 주째 팀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갔다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방어를 하고는 있긴 한데 네.
이 방어가 언제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 것 같네 그러면. 김동인 기자가 관심 있다는 소문을 전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소문은 와전되고 역시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추석 특집 합병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어머. 사내의 일파만파 김동인 기자는 이미 한 달 살이에 아주 큰 마음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설 다음 추석이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장 생활보다는 보통 그렇게 되면은 뭐 고생했다 이러는데 회사 돌아오니까 다음은 평양이냐, 막 원양어선 태운다고 난리예요. 원양어선을 갈래, 염전을 갈래, 뭐 제주도를 갈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동인 기자 혹시 그 사내 별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계속 어딜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한테 한마디 하세요. 못 가겠다고. 존경합니다. 네. 사회생활을 잘하시네요. 이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희로 기자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때 일용직으로 뭐 현장에도 나가서 일도 하신 것 같고 그러던데.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일을 한국인들 사이에서 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중국인들 사이에서 구하려고 일부러 중국인 구역에 갔는데 일을 구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짧았구나 기사 내용이. 왜 실패를 하냐면 누가 일을 구하는 사람이고 누가 일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과정도 하나의 일면이라서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일단 다뤘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떤 노동 측면을 좀 많이 못 다룬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또 일 중에 하나인데 뭐 어때요? 앞으로 한 달 더 또 살 건데 가서 표정이 갑자기 엄청 어두워지네. 밀착 추색해 오셔서 대림동에 일하는 사람들 노동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그 사이에 중국어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국어를 좀 배우셔가지고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다 달라서 말이 없네요. 김현희 기자도 그 한 달 살이한데 요즘도 가끔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동. 명동. 저는 명동을 그 이후로 못 가요. 왜요? 갈비집 사장님 만날까봐. 아무래도 언더커버로 그러니까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기사가 나오고 나가지고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대차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당신 내가 기자인 척 하고서는 몰래 들어서 기사 쓰면은 너네는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 사장님이 명동의 가게가 그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를 갖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구역뿐만이 아니라 명동에 전반적으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 업종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김현희 기자한테 개인적으로 좀 사장님 마음 푸세요. 지금 팩트는 그게 아니라요. 그 갈비집을 취재러 간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제발 김현희 기자 명동 좀 다닐 수 있게 이 방송 들으시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참 김은지 기자는 혹시 한 달 살이 한다면 어딜 가고 싶어요? 한 달 살 때쯤 되지 않았어요? 네, 한 달 살이를 해본 건 아니고 저도 체험 기사라고 한다면 옛날에 모텔 청소 노동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현빈 씨가 해병대 군대를 간 날이었는데요. 그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현빈 해병대 간다는 사실을 꺾은 그 제목만으로 기자가 러브호텔 모텔 체험해보고 청소부 체험해보니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뭐 한 달까지 살지 못했었고 한 며칠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모텔도 하나의 생태계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깨끗하게 왔다 가는 항상 깨끗한 이 공간이 누군가는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모텔 청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김동인 기자가 말하는 그 제한 동포들을 주로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모텔의 꼭대기나 옥상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거의 일을 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들도 주거비를 아끼고 또 모텔 사장 입장에서도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가 진짜 대단한 노동의 공간이구나. 늘 깨끗한 줄 그냥 당연하게 깨끗한 곳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새삼 느꼈었죠. 실제로 그 대림동의 직업 소개소들 앞에 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직업 구직 정보들, 구인 정보들을 이제 붙여놓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게 모텔 부부를 찾아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저 일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제한동포 모텔에서 사시는 부부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지방에 있는 모텔에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을 하기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직업 소개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저도 이제 일거리 찾으려고 이제 물어보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거기 붙어 있는 그 모텔 요거 구인 정보 볼 때마다 김은지 선배 떠올리면서 딱 그때 만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은지 기자의 그 모텔 그 취재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이제 다시 기자로 산다는 거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 딱새우 하나에 그리고 딱새우 말고도 계속 뭐 2차, 3차, 4차 다더니 역시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선배가 최고예요. 오늘 이 방송은 시사인 그 잡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기자로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사인을 구독해 주셔서 김동인 기자 또 김은지 기자 김현희 기자가 쓰는 기사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뉴스콕에서는 다림동에서 한 달을 살면서 있었던 이모저모 이야기를 그냥 스케치하듯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 달 살이가 어땠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좀 더 궁금하고 자세한 것은 시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온라인 사이트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daerim.sisain.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림.sisain.co.kr이요. 네, 그래요. 무슨 느낌 평가하듯이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김동인 기자는 오늘만 나오는데 네. 어땠었어요? 네. 다음 한 달 살이 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좀 뒤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사인 팟캐스트 첫 방인데 우리 다 같이 응원 서로 격려하는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꼭 들어달라 이런 그 김 기자부터 진지한 김 기자가 저희가 지금 셋이 진짜 셋다 트리플 김 기자입니다. 네, 김동인 기자부터 네. 네, 그냥 언제나 뭐 틀어놓고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면서 가볍게 이렇게 많은 정보들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김동인 기자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시사인이 함께하는 아침 방송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MBC에서요. 네. 아유 좋아요. 깨알같이 자기 홍보들만 해 시사인 홍보하라니까 방송 진짜. 홍보하면 안 돼요. 시사인 홍보대사 역시 나밖에 나온다고 없어. 네, 그래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 어쩐지 그래요. 또 김현희 기자도 각오와 함께 네. 저 오늘 사실 좀 너무 울지 말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요. 네. 이게 방송이 나가도 되나 싶은데요. 또 다시 한번 찾아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PG 기자는 셀프로 지금 그만하는 것으로 지금 근데 다음에 잘하는 것으로 네 김은지 기자 네, 옆에 김연희 기자가 워낙 아픈데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강한 뉴스 시사인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실 때는 건강함 찾을 때 시사인 찾아주십시오. 김은지 기자는 참 든든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네. 우리 원선 씨도. 예. 사실은 저희 시사인에서 진작 팟캐스트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해야 한다 말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동을 걸게 됐는데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디지털 콘텐츠 팀이 새로 이제 발진을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도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할 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게 뭐 메일 주소 같은 걸 좀 남겨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편하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담당자는 깨알 같은 홍보와 또 이렇게 공지를 마타리. 아낌없이 해주네요. 역시 마타리예요. 네. 시사 인싸 이제 사실 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많이 또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방송 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 기자가 전했던 뉴스 픽픽픽 그리고 2부 김동윤 기자와 함께했던 뉴스콕 대림동 이야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시사 인싸 우리 화이팅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사 인싸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사 인싸 화이팅!